감자 보관 어디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먼저 알려드리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와 그늘은 오케이. 종이와 그늘은 오케이. 비닐과 햇볕은 no. 비닐과 햇볕은 no. 그러니까 종이와 그늘은 좋고요. 비닐이랑 햇빛은 이 감자 보관하는데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통기성이 일단 좋은 박스 있죠? 종이 박스가 가장 좋겠고요. 바구니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감자 한 알 한 알 하나를 신문지로 감싸는 거예요. 감싼 다음에 좀 선선한 그늘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볕이 들어오지 않는 다용도실이나 발코니 같은 데가 좋겠죠. 일단 선선하고 볕이 안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비닐, no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감자를 사면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검정 비닐에 넣어서 주는데요. 그냥 검정 비닐로 가져온 채로 이렇게 위에 한번 꾹 묶은 다음에 그냥 베란다 같은데 발코니 같은 데다 두는 방법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꽁꽁 묶어 보관하는 거 정말 금물이에요. 감자는요, 아무래도 그 수분이 모이면서 감자에 스며들잖아요. 그럼 금방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굳이 우리 집에는 종이박스도 없고 바구니도 없다. 나는 그래도 비닐에 보관을 할 거다 하신다면요. 만약에 비닐 보관을 하셔야 한다면 일단 가급적 그 감자 한 알 한 알 하나를 신문지로 싸서요. 그 다음에 빛이 투과하지 않는 검정색 비닐에 또 비닐을 위에를 이렇게 동여매지 마시고요. 묶지 말고 펼쳐주세요. 최대한 펼쳐주세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통하게 해서 보관하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감자 상자에다가 감자 보관할 때 거기다가 뭐 넣어두면 좋다고 알고 계세요? 사과. 맞습니다. 사과를 한두 개 넣어주면 이제 감자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요. 감자가 한 10kg 정도 되잖아요. 그럼 사과 하나, 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유가 그 사과에서 에틸렌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숙가스라고 불리는 이 에틸렌 가스, 후숙. 그러니까 과일을 좀 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랑 같이 있으면 사과의 그 에틸렌, 그러니까 바나나와 사과를 같이 보관하면 사과의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바나나가 금방 익어버립니다. 금방 물러버리죠. 그래서 바나나와는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과와 바나나 함께 보관하면 안 좋고요. 하지만 키위, 후숙과일이잖아요. 이제 실온에 보관하면 점점 갈수록 익어가는 후숙, 그러니까 열대과일인데요. 키위, 덜 익은,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좀 딱딱한 덜 익은 키위가 있다. 근데 이 사과에서 나오는 후숙가스가요. 감자는 싹을 억제시켜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익어가는 걸, 성장, 발육하는 걸 억제해주거든요. 후숙가스가요. 그래서 감자 안에는 사과를 한두 개 넣어두면 좋아요. 그러면 감자에 싹이 나는 걸 많이 늦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양파는요, 이 양파는 감자와 함께 두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둘 다 실온 보관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감자를 함께 두면 역시 감자는 싹이 빨리 나고요. 양파는 금세 물러집니다. 양파는 물러지고 감자는 둘 다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파와 감자 함께 보관을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감자를 좀 더워서 그냥 냉장고 안에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싹은 안 나서 좋은데요. 근데 섭씨 그 4도 이하의 기온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보관을 하잖아요. 감자 안에 전분이 있잖아요. 그 전분, 그 성질이 변질됩니다.
색이 아주 검게 변하고 맛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어, 정말 그렇거든요.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신 분들은 아마 그 어떤 맛인지 아실 건데 약간 퍽퍽해지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맛도 떨어지는 금방 못 먹을 거다. 그래도 냉장고에 간다면 냉장고 안에서도 5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네, 최대한 냉장고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간다면 5일을 넘기지 마라.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인데요. 감자에 싹이 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감자가 원래 영양가도 높고 이제 맛 좋은 간식 감자로 알고 있지만요. 다 좋기만 할 것 같은데 감자에는요, 원래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감자의 독성을 몰랐던 초기의 유럽 사람들은요, 감자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았었대요. 그래서 감자를 가지고 뭐 무슨 악마의 음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감자 안에 있는 솔라닌이라는 성분, 그러니까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 때문입니다. 이 솔라닌은 햇빛에 감자가 노출되잖아요. 그럼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녹색으로 변하면서 생겨요. 감자 싹 부분에 이 솔란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엔 껍질 부분, 그리고 살 부분 있죠? 살 부분에 가장 적게 들어있는데요. 보통 크기의 감자 한 알에는 한 7mg 정도의 솔라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감자를 막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감자가 이제 햇빛에 오랜 시간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보관 상태가 영 좋지 않다. 그럼 그 솔라닌의 양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요. 20mg 정도 이상으로 늘어나면 감자의 맛이 우리가 먹었을 때 좀 쌉쌀하고 좀 아린 맛으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도 뭐 구토, 식중독, 현기증, 두통 같은 거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심하면 호흡곤란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뭐 건강한 분들에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적은 솔라닌의 양이 편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감자 손질하실 때는 싹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되고요. 녹색으로 변한 껍질 부분도 그리고 살 부분까지도 녹색으로 변한 부분까지도 잘 제거를 해주세요. 싹이 났다. 그러면 싹 부분만 이렇게 동강 잘라주시는 게 아니라 좀 넉넉히 감자의 뭐 거의 반을 자르더라도요. 그 녹색으로 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이렇게 충분히 잘라주고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뭐 이런 것들을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싹이 나면 감자 뭐 청소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세면대 같은데요. 욕실 청소, 이게 물때 같은 데 끼는데 이게 그 감자의 단면으로 막 문질러줘도 좋고요. 그리고 욕실에 곰팡이 생겼을 때도 감자가 좋아요. 감자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갈아가지고 그 곰팡이 실리콘 곰팡이 부분 있죠. 거기다 쭉 발라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거 제거하면서 한번 닦아주면 곰팡이 얼룩이 금방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실생활에 양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먹게 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감자를 이제 하나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남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특히 애들 반찬 하다 보면 저는 그 감자 하나를 가끔 다 못 쓸 때가 있더라고요. 뭐 애들 조금 뭐 한 이 두 끼 애들 2명만 먹을 카레를 만든다. 뭐 볶음밥을 만든다 이러면 감자 하나 다 쓰면 좀 많더라고요. 한 반알 정도? 반 개 정도만 사용하다 보면 꼭 감자 반이 남게 되던데요. 근데 그냥 놔두면 바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자가 요리하다가 남았다면 좋은 팁이 있는데요.
이제 껍질을 일단 벗기게 되잖아요. 껍질 벗긴 감자는 여기에 넣어서 보관하면 좋습니다. 어디냐면 식초물이에요. 식초를 희석한 물. 여기다가 보관하면 아주 좋은데요. 이제 식초 몇 방울을 섞은 물에 감자를 푹 잠기게 담가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냉장고 안에다가 보관을 하면 한 3, 4일 정도는 색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것도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캠핑 가실 때 뭐 이렇게 그 요리해 먹을 거 재료들 미리미리 손질해서 가면은 정말 편한 거 아시죠? 가서 뭐 일일이 또 감자 다 깎고 뭐 감자 쓰레기 또 나오고 이거보다요. 그냥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 좋은데 감자도 미리 껍질을 깎아서 밀폐 용기에다가 식초물을 함께 넣어서 아니면 비닐백에 넣어서 이렇게 밀봉 잘해서 가져가면요. 야외에서도 전혀 색이 변하지 않고 그 상태도 전혀 변하지 않고요. 아주 그냥 그대로의 감자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캠핑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햇감자는요, 수분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물에 삶기보다는 그 가을에 나오는 감자보다는 그 수분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물에 삶기보다는 찜기에 찌는 게 더 포슬포슬하고 맛이 좋습니다. 감자를 찌면서 또 찜기에 찌면서 뚜껑을 자주자주 열어보자는 열기가 빠져나가서 거의 다 익어서 그 구수한 냄새, 구수한 맛이 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뚜껑 쭉 닫아 놓다가요. 이제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온다. 거의 다 익은 거예요. 그때 뚜껑을 한 번만 열어서 익었는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뭐 확인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이제 젓가락 푹 잘 들어가면 잘 익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감자국이나 감자조리처럼 모양을 살려야 하는 경우도요. 감자를 만드실 때 조리하실 때 뜨거운 물부터 넣지 마세요. 그럼 쉽게 바스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자국이나 감자조리처럼 모양 살려야 하는 경우도 찬물에서부터 함께 넣어서 같이 삶는 게 좋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림의 여신 오늘 햇감자 잘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탈나지 않게 싹나지 않게 좀 조심하시고요. 종이 상자 통풍이 잘 되고 선선한 곳 그늘에 보관하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싹나면 무조건 댕강, 동강 많이 잘라서 아니면 실생활에 감자 단면을 가지고 청소용으로 한번 사용해 보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올 여름도 아주 맛있는 감자 간식 많이 많이 드세요. 한 주 동안 행복하세요. 엄마, 이리 와. 이것 좀 들어보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육아학교 맘스라디오.